네, 이현종해 주시죠. 4월 16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정말 전국에서 지금 뭐 펄펄 끓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지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이 부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부산 진을 지역구로 두신 우리 정성국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산 친구갑 정성국 의원입니다. 네. 자, 우선 정 의원님, 예. 지금 이 부산이 지역구가 18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원래 민주당이 이제 북갑이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전재수 의원이 지금 출마하면서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 예. 이 북갑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요? 일단 북구 쪽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부산에도 좀 발전을 더 많이 계획을 가져야 되는 지역이 네네. 맞고요.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애착이나 애정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지역이고. 지금 그쪽은 이제 상징하는 건 사실 구포역을 우리가 상징을 많이 하거든요. 구포역. 구포역 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해공항과 많이 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네. 그리고 낙동강을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낙동강 줄기하면서 그게 이제 양산 이쪽하고 또 그렇죠, 연결돼 그렇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도 굉장히 우리가 부산에서 무궁화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라 저는 네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와 맞물리면서 전재수 의원이 그 3선을 하면서 지역 관리 잘했다는 평가를 사실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지역에 와가지고 지역을 모르는데 이런 네네. 말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한 대표께서 처음으로 본인의 지역을 가지는 그 애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많이 듣다 보면 네. 한 대표께서 이 북갑 또 북구 지역을 부산의 북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플랜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부산의 이제 북갑 이 지역이 지금 뭐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금 핫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뭐 부산시장 선거도 그렇지만 북갑의 보궐선거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사실은 아직 여당도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고 예. 국민의힘은 이제 박민식 전 의원이 이제 아마 뛰고 계신 걸로 예, 아는데 맞습니다. 원래 이 지역이 예전에 제가 문정수 의원이 계실 때 이 지역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북강서인가요? 그쪽에서 한번 출마하셨죠. 예, 예. 활동하셨고. 그때 낙선을 했다가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예. 그런 좀 그나마 그래도 정치적으로 보면 이 지역이 그렇게 막 뭐 진보 우선 지역이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는 그렇죠. 없겠네요. 왜냐하면 박민식 지금 전 장관도 네네.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전재수 의원하고도 뭐 2번 2성 2패라는 뭐 저는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통적으로 뭐 민주당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네. 다만 전재수 의원이 이제 3선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개인의 능력에 좀 그런 부분이 뭐 잘했다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네네. 그렇게 인정을 좀 받으면서 이제 특히 지난 총선에서 유일하게 한석을 지킨 곳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우리가 그 상대를 인정할 건 해야 되거든요. 네. 왜 전재수는 3선을 했을까? 또 왜 우리 서병수 전 시장이 그쪽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졌을까? 원래 지역을 옮기셨죠? 그렇죠. 네, 제가 옮기셨죠. 있던 부산 친구 갑에 네, 계시다가 맞아요.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서 분명히 전재수에 대한 그런 어떤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전재수 전 장관이 사법리스크에 지금 직면하면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우리가 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좀 여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지역 관련돼서 혹시 뭐 부산 지역 의원들께서 전직으로 한번 뭐 모이셔서 이렇게 뭐 어떤 논의나 이런 거 해보신 건 없죠 아직까지? 지난번 우리가 월요일 저녁이었나요? 네. 그때 박형준 부산시장, 네네 맞아요. 네. 그리고 주진우 그 경선 후보, 그때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의원이 한 분 빼고는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모이는 타이밍에 김도호 의원께서 그 정용 사무총장에게 예. 한동훈 전 대표의 무공천을 해야 된다는 무공천하다. 의견을 준 내용이 기사로 나왔어요. 네. 그 기사로 나오는 타이밍과 부산 의원들이 모이는 타이밍이 거의 좀 비슷하게 되면서 김도호 의원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기사가 또 올라왔는데 김도호 의원께서 이제 본인의 취지를 설명을 하셨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몇몇 의원들의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는 이제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했던 박형준 시장이나 주진우 의원을 좀 격려하고 부산 의원들의 탄압을 도모하는 자리인데 네. 한 대표께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가 너무 이슈몰이가 돼버리는 부분보다는 오늘은 이 정도로 하자 네.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의원들이 의견을 모으는 일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없고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면은 뭐 자기 뜻을 좀 밝히고 또 보류하거나 또 응답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네. 이렇게 지금 좀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박형준 시장도 입장을 밝히셨고 서병수 당협위원장도 어제 곽규택 의원도 또 본인이 복당론을 이야기하시고 어쨌거나 지금 목소리가 지금 한두 명씩 계속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선거 승리가 너무나 절실하다는 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한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꽤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부산 지역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여기 지켜내지 못하면 다음 총선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좀 참 이게 이제 곽규택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의원으로서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뭐 본인에게 어떤 유리한 점이 있어서 말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곽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는 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떤 전략이든지 선거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면 당은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선거에 승리하는 게 당의 목적 아닙니까?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가 발끈하는 부분도 저는 좀 사실 이해할 수가 없고요. 경고하겠다고. 예.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런 분위기로 지선 가가지고 우리가 뭐 결과가 참담하게 나와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떤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왜 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가는 동안에 의원들은 가만히 있었냐? 왜 진언도 안 하고 쓴소리도 하지 않았느냐? 네.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저렇게 곽규택 의원처럼 저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도호 의원님 같은 경우도 김도호 의원님이 개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 뭐 4선까지 하셨고. 네, 그리고 이번에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원장까지 그렇죠. 하신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지금 와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잘 보여야 될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 4선까지 하신 분이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마음으로만 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걸 표현할 수밖에 없다. 네. 내가 일부 강성지지층의 비판을 받더라도 내가 이제 이 당에서 4선이나 하는 의원으로서 중진으로서 내 역할은 이게 당을 위한 것이다. 네. 이런 마음을 갖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중진 중에서 뭐 주호영 의원님이나 또 한기호 의원님 이런 분들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계시거든요. 이건 친한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 그리고 또 지금 공천을 해야 된다는 분들도 단서를 다는 분들이 계세요. 공천을 하더라도 단일화는 해야 된다. 이건 또 당의 방향하고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천화해야 된다고 끝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단일화라는 조건을 다는 분들도 한동훈이 필요하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부산 의원들은 지금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다. 또 표현을 안 하는 분들도 제법 계신다 이래 보입니다. 참 이렇게 보궐선거 한 지역이 사실 이게 지방선거라는 게 전국적으로 선거가 다 이루어지는데 그 선거에 대한 관심보다 지금 모든 기자들이나 또 언론들의 관심은 북구갑에 누가 나오냐, 여당은 뭐 하정우가 나오냐, 누가 나오냐, 뭐 계속 그런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어떤 관심이 모여지면 또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부산 지금 박형준 시장도 아마 본인 후보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입장이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만큼 본인의 선거에서도 유리해지려고 그러면 일단 부산 반 동남풍이 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지금 보십시오. 이게 우리 당의 지지율이 일관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장동혁 대표 미국에 가 있지만 미국에 갔다 온다 해서 지지율이 오른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도움이 안 될 텐데. 그 다음에 우리 야당에서 지금 내는 정책들이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낮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말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정책을 내더라도 이게 국민들에게 잘 먹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은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당의 변화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뺄셈 정치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같이 간다는 보수 대통합의 느낌을 보수 재건의 느낌을 주는 형태로 가지 않으면 이 민심이 다시 계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계기가 뭐죠?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부산에 상륙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다시 또 붐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 아무래도 부산에 이제 지역구를 두시니까 지금 부산 전체 지금 민심 지금 일단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사실은 부산의 뭐 의원들도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고 시장도 그런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의원님이 직접 이렇게 대 보시면 부산의 민심의 동향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좀 일관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민주당이 분명히 실착도 있고 잘못하는 게 많지만
국민의힘이 싫어서 이번에는 안 찍겠다. 음. 그래서 투표를 안 하겠다는 분들이 투표를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 해서 민주당에 표를 줄 수는 없다. 네. 그렇지만 투표를 안 하겠다는 분들의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그럼 그런 여러 이유 중에서 국민의힘이 싫다는 게 뭐죠? 지금까지 우리 당을 이렇게 잘 이끌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럼 지도부에 대한 실망이죠.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를 부당한 징계로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뺄셈명치를 해버렸어요.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중에도 우리 당원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렇게 무소속으로 나가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 뛰어보면요. 마지막에는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 또는 뭐 생각이 다른 분들까지도 결국은 전화 드려라.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대해야 되죠? 네. 당 지도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여론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아마 조간신문에도 다들 썼지만 참 국민의힘이 이제 중앙당 선대위보다는 예. 각 지역별 선대위로 지금 대구 경북도 따로 하자, 서울도 따로 하자, 부산도 따로 하자. 뭐 오죽 했으면 이런 그 선거 시스템, 전 선거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취재해봤지만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박형준 시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제의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부산 따로 해서 부산도 준비하겠다는 식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근데 가능은 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결국은 각 지역에 이게 지방자치단체 선거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선대본이 구성되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선대본이 어떻게 보면 지부 형태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전체를 감당하는 정도냐의 차이인데 지금은 당 지도부, 당 중앙에 있는 어떤 선대위 시스템이 구축도 안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선대위원장을 누굴 모시고 오더라도 장 대표가 권한을 행사하는 한 장동혁 대표 영향을 갖는 선대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마다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장 대표를 찾을 분들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려들이 현실적으로 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구성하는 이 지역 선대본부가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선거대책본부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우리 독자적인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세훈 시장도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굉장히 절박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상황이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총선 때 한동훈 전 대표 지역에 모시려고 저는 뭘 느꼈냐면요. 우리 부산 의원들도 어떻게든지 한동훈 옆에 서려고. 맞아요. 그때 뭐 난리 났잖아요. 중간에 끼어들고 막 저 생생하게 다 봤습니다. 예, 그게 중앙에서 한동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부산을 살린 게 굉장히 컸거든요. 부산에 많이 내려왔잖아요, 막판에. 그럼 지금 상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만약 중앙에서 잘하고 있다. 중앙 지도부 대표가 잘하고 있으면 그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친한개입니까? 아니잖아요. 선거란 게 이제 제가 보면 바람이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선거라는 게 진짜 하루 전도 모른다는 게 이 밑에서 어떤 바람이 부는지를 뭐 이 정치인도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막판에 어떤 이슈가 확 사실 그때 부산 선거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 그때 지원 나오고 막 하면서 그게 막 이상하게 오히려 덕이 됐죠. 네, 덕이 됐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부산도 어려운 데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구역 빼고 전부 다 한 걸 보면 확실히 이제 바람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과연 그런 사람이 지금 뭐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이면서 선거운동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딴 데도.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예, 저는 지금 일관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기초단체장이라든지 시구의원들하고의 그런 공천에도 이렇게 작업도 하게 되고 그분들이 얼마나 절절하게 공천을 받아서 시구의원으로서 인생을 걸잖아요. 본인은. 정치를 하고 싶은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 탈락한 분들의 마음 알죠, 그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선거를 뛰게 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지금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다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암울하게 결과가 나와버리면 그분들의 정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이며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싸우다가 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당이 일관되게 잘못된 길을 가면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어떤 중진이든 누구든지 나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누가 감당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지선 후에 그 밑에서 올라올 그 수많은 불만과 한탄과 어떤 비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러면 이제 기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걸로 계기를 줄 수 있습니까? 너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는 걸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정성국 지금 말하는 거 왜 자꾸 한동훈만 이야기하는지 그럼 다른 거 말씀을 한번 해봐보세요. 그렇게 저는 적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읽은 책에 보면 그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권력 중독이라는 책에 보면 학습된 무기력. 그러니까 아유 우리 해도 안 돼. 이제는 뭐 더 이상 우리가 총선 지고 대선 지고 이제 우리 지방선거 어차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뭐 말도 하지 마. 저는 그게 지금 소위 영남 지역의 의원들 이런 의원들의 지금 이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다들 무기력에 빠졌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어떤 분위기의 변화를 주고 할 수 있는 거 글쎄요.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언론들이 왜 부산 북갑을 주목하겠습니까? 자칫하면 거기 이 바람이 딴 데로도 확산될 수가 있고 아무리 민주당이 선거에 다 이겼다 하더라도 그래서 부산 북갑에서 패해버리면 언론들은 어떻게 쓸까요? 제목을 자 민주당 선거 압승 부산 북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선거 결과가 상당히 희석되고 이쪽 보수 지지자들도 이번에 한번 또 해보자 이런 또 무기력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이현종 논설위원님의 말씀하신 학습된 무기력 상태라는 말씀은 오늘 정말 이게 잘 지적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도 많이 와닿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영남권이나 부산권이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라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정말 위험한 상황을 빨리 탈피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한동훈 전 대표 역할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북구갑의 한석이라 지금 보면은 이렇게까지 언론이 집중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까지는 정치적 의미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3자 구도로서 이기든 무공천으로 해서 2자 구도로서 이기든 그 결과라는 자체는 부산의 전석을 가지면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보수 재건의 기치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부산 전석이 되네요, 진짜. 예, 부산 전석이 되면서 이 부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 참 예전에 이런 이야기도 떠올리잖아요. 우리 낙동강 전선이라고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을 지켰다. 맞아요. 마지막 낙동강. 예.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 총선에서 있지 않습니까? 18석 중에 한 7, 8석 뺏긴다 했습니다. 맞아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다 나왔어요. 이렇게 가는데 제가 한 3, 4일 전까지만 해도 정말 위험하다 했는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 많이 내려온 것도 있었지만 선거 결과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부산 시민들이 결집을 해주는 모습을 느꼈거든요. 지금 부산에서 한 번만 더 그런 기회를 달라는 거죠. 그럼 그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한동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박형준 시장께서도 지금 조금 문을 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박형준 시장이 아무리 본인의 치적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도 잘 안 와닿죠. 그 뭘 이야기해? 한동훈과 같이 가는 그런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걸 좀 보일 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박형준 시장께서도 한 대표와의 길을 닫지 않았다는 말이죠. 아직까지 그죠? 닫지 않았고 앞으로도 더 이런 여론이 많이 갈 겁니다. 예.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 상태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많이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의원들이. 반전의 계획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지도부입니다. 자, 근데 지금 그런 지도부는 별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장동욱 대표가 아마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올 것 같은데 오늘 특파원들하고 간담회도 보면 별로 결과는 없었다. 원래는 아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시도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야당이 그 다른 나라 행정부하고 외교한다는 거는 별로 그렇게 성과가 기대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정부 대 베이스로 하는 거지. 외교 문제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고 있어요.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밖에 나가면 원팀이잖아요. 국외라는 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왜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 그럼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미국 관계자들 만나서 막 고자질하면 국내 여론이 좋아질까? 그리고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여론이 안 좋은데 그걸 만났다고 해서 국내 여론이 좋아질까? 지금 이번에 헝가리 선거를 보면 오르반 총리가 낙선했잖아요. 16년 맞습니다. 독재가. 그렇게 밀어넣는데 낙선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무적 판단 잘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까 한동훈 대표께서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근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죠. 첫째, 시기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으로서의 한계, 분명히 야당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절박한 시기에 왜 갔느냐. 네.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야당으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교 안보 부분에서는 절대절명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 두 개에 대한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이런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가서 어떤 일정을 소화하는지를 국민들께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공개를 해야죠. 예, 네.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죠. 이분을 만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설득이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도 없어요.